네, 신성주입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어제 지수가 많이 폭락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근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성주님, 지수의 방향성을 알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근심 걱정이 크네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수의 방향성만 알 수 있다면 저점에서 레버리지 사서 수익을 크게 내고, 고점에서 인버스 사서 지수 하락 때도 수익을 낼 텐데, 개미들은 그걸 알 수는 없죠. 저라고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최대한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인데, 아무래도 공부량이 적다 보면 단순히 내 종목만 보게 되고 매크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신성주와 함께 공부하시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레벨이 높은 분들 이시겠지만, 그래도 DM을 주셨던 분들은 많이 심리가 흔들리나 봅니다.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지 저 역시도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2142개 종목이 하락을 보였고 400여 개의 종목이 상승을 보였어요. 장중에 4%대까지 폭락이 나오면서 결국 3.79%, 3,853구간 마감이 됐는데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3,800구간을 단기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야 어디다 선을 긋는 듯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3%짜리 봉이 한 번만 더 나와도 여러분들은 괴롭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15조 원을 차익 실현을 했고, 금요일 날 3조 1천억 원을 차익 실현을 했는데, 개미들이 또 2조 7천억 원을 받아냈어요. 개미들이 4천이 넘는 구간에서 거의 15조 원 넘게 현금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그것은 지수에 좀 악영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기관들은 전혀 자기 돈을 10원 한 장 이 구간에서 투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외국인과 개미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개미와 외국인이 싸워서 개미가 이기는 확률은 1%도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외국인이 이길 확률은 100%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식을 합니다. 개미들의 생각은 오합지졸이고, 외국인들은 그 주체가 자금력이 풍부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의 개미를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시황 영상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신규 포지션을 지금 이 라인에서 신규 포지션, 특히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그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인버스 차트를 보면서, 물론 제가 차트로 지수의 방향성을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 차트를 보면 이게 환율의 월봉인데, 직전에 제가 1월에 환율 차트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올 때 1480원을 넘길 가능성이 좀 없지 않겠느냐, 계속 이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2025년 새해가 되면 정부 정책 자금도 투입되고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면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지수도 조금 올라오지 않겠느냐. 환율이 올라오니까 지수가 2024년 12월에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았습니다. 정말 괴로워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라인이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나왔지만 이때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이 1470원대 올라와 있는데, 과연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올라가고 상승을 하고 지수는 더 안 좋아지고 우리 기업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본다면, 우리 기업들이 좋아질 가능성은 그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인버스 차트를 보면서, 인버스 차트가 지금 현재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차트가 요 라인 11월 20일 금요일 차트입니다. 인버스는 4%대 급격한 상승이 나왔어요. 갭상승이. 요 지점하고 오른쪽에 요 지점을 보시는 겁니다.
요 라인, 요 라인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요 라인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내려오고 요 라인 같아요. 이 라인이 요 라인 같고 이 라인이 요 라인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는 2021년도 차트예요. 인버스의 2021년도. 왼쪽에 있는 차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인버스 차트입니다. 자, 이 인버스의 방향성이 2021년도 이렇게 한번 제가 칠해 볼까요? 네. 자, 향후에 이 인버스 차트가 어떻게 될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그죠? 다섯 달. 앞으로 다섯 달 동안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버스니까 지수가 고점에서 자 차트를 거꾸로 볼게요. 자, 거꾸로. 네. 지금 이 지점에서 차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다섯 달 동안 이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도 앞으로 다섯 달 동안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하고 이 2021년도하고 지금 2025년도는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차트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트를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차트는 그 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물론 대동소이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일 날 4% 하락해서 정말 지수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고 상장되어 있는 90%의 종목이 다 하락을 보였는데 이게 여기서 잠깐 왔다 갔다 한다고 크게 뭔가 미동이 없겠구나라고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그죠? 그럼 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90% 이상의 종목이 폭락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온들 여러분들 요 며칠 10일 날 11일 12일 13일 아주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수가 막 다시 상승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잖아요. 뭔가 아니잖아요. 그 점을 꼭 이해를 하시고 인버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재차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이 7, 8월에 지수가 3,200을 올라왔을 때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저는 인버스를 추천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더 상승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인버스 사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3,200 구간에서 더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수 관찰을 하면서 매크로 공부를 하고 결국 9월 초가 여기입니다. 진성준은 종목을 하나 추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종목을 추천하느냐? SK 하이닉스를 정말 거품을 물고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물고 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수 4,200이 되어 와서 지수의 고점을 예측합니다. SK 하이닉스를 4,100이 넘는 구간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건 왜 어떤 논리로 그런 좋은 관점이 나왔느냐? 저는 나스닥을 21,500 구간 위는 분명히 버블이다. 여기도 버블이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은 버블이다. 하지만 그 상승 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했고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우리 장이 코스피가 디커플링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중 8구 없습니다. 나스닥이 바람만 불고 휘청거려도 우리는 그냥 쓰러지는 그런 장이 역사는 반복되듯이 그런 것만 반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거 23,000 갔을 때 여러분 나스닥은 영원히 추세 상승하는 장입니다. 버블은 없어요. 나스닥은 끝도 없이
상승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버블이다, 고점이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여지없이 코스피가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조정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3,800 구간을 단기 저점으로 보는데 저 역시도 이 정도면은 단기 바닥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엔 지수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 일단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많은 차익 실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대장 두 종목 세계적인 탑티어 회사잖아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4분기 그리고 2026년 1분기, 2027년까지의 반도체 산업을 살펴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7개 기업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원래 저희는 28년까지 128조 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반도체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 등으로 해서 투자비가 계속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를 정확히 저희도 지금 추산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가 대충 추산컨대 저희 용인 팹만으로도 저희가 요것만으로도 한 600조 정도쯤의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단지 시기가 얼마나 빨리 투자만으로도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대충 추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막 디테일하게 추산한 것이 아니라 대충 추산하건대 용인 팹만으로 6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블룸버그 삼성증권 자료를 보면 2017년도부터 주요 클라우드 기업의 캐펙스 추이를 보는 겁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이게 지금이잖아요. 얘가 한 10억 달러,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4천억 달러가 좀 넘는 거예요. 그죠? 4천억 달러면 환율로 따지면 588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6년도, 2026년도가 5,500달러예요. 그리고 맨 아래 가장 많은 투자 기업이 아마존,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이 오픈 AI의 알파벳, 그리고 메타, 나머지 오라클,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주요 빅테크 몇 개 기업의 투자예요. 이게 전 세계를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최태원 회장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수요 예측조차 불가능한 시기이다. 그러면서 올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약 6천억 달러, 약 800조 원. 그러니까 올해 블룸버그 삼성증권 데이터 자료를 보면 올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캐펙스 추이가 4천억 달러 되고 내년에 5,500억 달러 되는데 최태원 회장의 얘기는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약 6천억 달러, 약 800조 원에 이른다. 즉 내년도 투자는 아직 증시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의 투자도 증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 디램의 약 70%가 넘는 물량을 한국의 세계적인 탑티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 전 세계 HBM3 그리고 앞으로 내년 물량이죠. 루빈에 들어갈 HBM4 물량도 현재 SK하이닉스는 이미 가격 협상을 마치고 완판되었다, 솔드아웃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요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피셜하게 내년도 물량 우리도 솔드아웃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HBM4와 관련된 물량 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를 발주를 해야 되고 양산을 하려면 공장을 가동시키고 기계를 가동을 시켜서 소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의 밸류를 리레이팅 해야 되는 시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분명히 제가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3분기 실적 시즌이 끝이 나면 반드시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가 정말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급이 시작될 쯤 되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가 무료로 공개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희 가족분들에게 9월 초에 SK하이닉스를 강하게 추천을 했고 61만 원이 넘은 구간에서 저희 가족분들은 SK하이닉스를 전부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입 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수의 단기 고점이다라고 진성주는 저희 가족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3853 구간은 어느 정도 조정이 예측했던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지수라는 것이 3100에서 이렇게 4200까지 1000포인트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신용 물량도 매우 올라왔고 하루에 반대 매매 물량이 200억, 300억 넘게 나오다 보면 어찌됐건 지수를 움직이는 메이저 입장에서는 한번 털어내고 재차 상승할 재료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추이, 2026년도 캐펙스 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탑티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속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내년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견되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었죠. 2차전지 소재주들이 상승을 할 때 수급에 쏠림이 있을 것이고 특정 섹터만 상승하는 그런 장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의 시장, 지금의 시장, 상승하는 종목은 다르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 지수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진성주 관점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영상 보시고 SK하이닉스 한 57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 위에서 이렇게 신규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은 누가 봐도 고점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막 7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보고서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지점에 들어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역사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다시 구조대가 갈 겁니다. 그때 스스로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를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많은 MOU를 체결해서 좋은 뉴스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코스피의 야간 선물이 1.4%대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지수가 갭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매물이 출회가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또 물량을 받아주지 않고 쏟아낸다면 밀릴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일단 월요일장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 그렇게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